예, 안녕하세요. 어떻게 해야 돼? 안녕하세요. 예, 누가바 TV의 누가바입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저의 어떤 생각을 살짝 저의 어떤 그 경험에 빗대가지고 좀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부동산 관련해서 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.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부터 뭐 여러 가지 투자를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뭐 지금도 여념없이 좀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. 우선은 투자 주체가 물론 투자 주체에 따라서 어떤 투자처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태도가 달라지겠죠. 돈이 엄청 많고 그리고 부모가 부자다. 뭐 현금이 너무 많다. 그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겠죠. 뭐 땅도 좀 사고 강남에 아파트 좀 사고 뭐 이것저것 마음대로 주워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네, 일반적인 어떤 흑수저 셀러리맨, 그러니까 통장에 제로로 지켜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자본을 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 주체가 흑수저 셀러리맨이라고 했을 때, 이게 접니다. 했을 때, 과거에는 어땠는지, 과거엔 투자를 하려면 어땠는지,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지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 과거에는 뭐 과거라고 해봤자 좀 멀리는 아니고요. 약 한 5년 전, 뭐 3년,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느끼기에 흑수저 셀러리맨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자본이 별로 없는 사람이겠죠. 자본이 좀 별로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동산과 국내 개별 주식 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부동산 투자 자체는 어떤 서울의 뭐 요지 또는 서울보다는 지방 아파트라든지 뭐 경기도권 뭐 소형 아파트 수준에 뭐 1억 정도, 뭐 1.5억, 2억 뭐 요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부동산 투자가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. 물론 레버리지를 어떤 형태로 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셀러리맨 입장에서는 큰 대출,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는 좀 어렵죠, 사실은. 그래서 소형 아파트 투자가 있을 수 있겠고, 이제 국내 개별 주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, 주식시장도. 그러니까 현대제철, 뭐 삼성전자, 뭐 그리고 여러 잡주들, 이런 잡주들이 어떤 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우량주를 사기는 좀 어렵죠. 그래서 부동산과 국내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흑수저 셀러리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권 아파트의 어떤 그 시가 움직임인데 이게 어떤 서울만큼 뭐 드라마틱하게 우상향으로 쭉쭉 뻗는 그래프는 없습니다. 사실은 지방이라든지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는 그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래프 중에 지금 1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한 뭐 1.6억 정도 됐겠죠?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2.3억 정도? 그럼 얼마입니까? 약 한 7천만원? 6천만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. 그냥 사기만 해도. 한 6년 동안. 그러면은 지금 사놓고 숨만 쉬어도 지금 얼마입니까? 지금 6천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? 거의 지금 6천만원. 6천만원이면은 20%가 넘죠, 지금. 아파트를 사서 지금 6년 동안 갖고만 있어도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뭐 어느 정도 20% 수익률은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투자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는 좀 있었다고 좀 보여져요.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, 그러니까 제 경험입니다만은, 이제 현대제철을 제가 좀 구입을 했었는데,
현대제철이 사실은 그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잖아요. 어떤 주철 같은 것들을.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샀다.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, 지금? 2011년도에 15만 원이죠. 그럼 지금 얼마예요? 3만 원. 그럼 지금 거의 한 반토막도 더 되죠, 지금. 이게 우하향입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하향할 때 뭐 팔아치웠습니다만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어떤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익이 낼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 가지고 안 팔고 존버하면서 이게 보유한다?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신의 영역이고요.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개별 주식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부동산이 어떤 투자처로서의 그러니까 흑수저 셀러리맨 입장에서 투자처로서의 어떤 충분한 가능성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현재는 어떠냐? 현재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그 주식시장 투자, 주식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.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소득세라든지 이게 그 부동산 종합소득세 비율이거든요. 오른쪽이.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인데 딱 봐도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차익 거래를 할 경우에 이익을 남기는 거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인데 지금 세율이 계속 올랐죠. 지금 어마무시하죠. 지금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뭡니까 거의 70%죠. 1년 미만이면. 예전에는 분양권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많이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했었는데 거의 지금 70%면은 거의 의미가 없죠. 지금 차익이 거의 안 남기 때문에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여러 채를 사가지고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되파는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물량이 많이 갖고 있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어야만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법 자체가 다주택자한테 굉장히 좀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로 정부 정책이 좀 바뀌었고요. 그리고 여기 기입은 안 했습니다만 대출 자체도 굉장히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. 여러 가지 뭐 금융 환경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가 좀 안 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양도소득 차익거래가 안 되게 세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다가는 힘만 들고 시간만 낭비하고 돈도 못 버는 그런 그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.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최근에 과거와 비교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ETF라는 상품이 점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. ETF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주식들을 한 바구니에 모아가지고 어떤 자동적으로 위험분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인데 저는 지금 그 다양한 ETF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 ETF라든지 펀드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뭐 1, 2만 원 넣어놓고 수익률을 좀 보면서 좀 움직임이 괜찮다 싶으면 좀 금액을 늘려가는 형태로 좀 하고 있는데 그 ETF 중에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그래프가 왼쪽 같은 경우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ETF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지금 10년 전 지금 얼마입니까? 지금 9,400원이잖아요. 10년 전 지금 얼마입니까? 6,800원이죠. 몇 배입니까? 지금 거의 6배죠.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거의 진짜 천주국 그래프고요.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1억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6억이 된 거잖아요. 10년 만에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진짜 이게 어떤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.
그러니까 부동산을 왜 하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, 순간적으로.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QQQ라고 해서 미국에서 직접 사는 그 ETF 펀드입니다. ETF입니다.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쫓는 건데, 이게 좀 보세요. 16년, 5년 전, 4년 전인데 지금 얼마입니까? 4년 전에 지금 100불이죠. 지금 얼마입니까? 270불이잖아요. 그럼 더블 하고도 더 뛰었죠, 지금. 4년 만에.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금액을 많이 넣으면 많이 오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맞는 게 아닌가.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부동산에 비교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비교가 안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자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결론은 지금 과거와 비교해서 사실 부동산보다는 지금 금융상품 쪽에서 좀 기회를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이유로는 부동산 투자 자체를 하기에는 어떤 대출, 금융적인 측면하고 어떤 세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금융상품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로 국내, 외, 그리고 국외 상품.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중국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시장에 선보이고 있고, 그리고 ETF 같은 상품들,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돈을 불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어떤 대출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 세금 환경 같은 게 좀 나아지면, 또 봄이 오면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, 현재 상태로는 좀 부동산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. 그리고 금융 상품 측면에서 좀 다양한 제품들, 뭐 다양한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금융 상품 쪽을 좀 찾아봐서 괜찮은 제품들을 좀 상품들을 찾아서 좀 투자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금융 상품들을 좀 조사를 해서, 물론 제가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돈을 한 뭐 1, 20만 원 넣어서 좀 시도해볼 수 있는 상품들을 좀 찾아서 좀 소개를 해볼 생각이고요. 보시다시피 누가 저한테 후원을 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여기까지 누가봐TV의 누가봐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